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무대음향 전문 자격증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6시가 넘었기 때문에 1급까지 무대음향 1급까지 끝냈고 이제 무대 조명, 무대 음향, 무대 기계 이렇게 다른 파트 분들도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어쨌건 고생하셨습니다. 이맘때 저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 봐서 알아요. 그 시험 끝나고 시험을 잘 봐도 불안하고 시험을 못 보면 그 뭐랄까 군극장에서 내려가는 그 동대에까지 내려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버스 타긴 애매모하고 터벅터벅 내려갈 때 기분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어쨌건 시험을 사실 잘 보건 못 보건 고생은 이제 본인이 한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수고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지만 어쨌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실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했고 떻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살짝 공지사항처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쇼누리 채널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오해하시거나 약간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공지처럼 말씀드리면 저희 쇼누리의 주요 골자는 그 음향을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 지금 이제 오늘도 중2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중3부터죠. 중3부터 해서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인 지금 현재 이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다 19세로 내릴 것 같아요.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진로를 음향으로 진로를 잡는 데 있어 도와주는 게 사실 쇼누리 동아리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더 약간 좀 엮이게 돼서 약간 젊은 사람들 음향을 하려고 하는 초보분들에게 음향에 대한 그 정보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게 저희 쇼누리 채널의 주요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좀 편하게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다른 얘기지만 다른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능하면 쉬운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른 채널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말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항상 이제 그 편집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실수할 수가 있고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댓글로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시면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 제가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는 거는 그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면 저도 댓글로도 이제 답변을 하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간혹 그 뭐랄까 그 어떤 분들 중에 이제 MZ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은 뭐든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 말씀을 드리면 저희 쇼누리는 어떠한 영리나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저 음향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그 협회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그 세미나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쇼누리 자체로는 지금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 세미나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400명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나아갔는데 저희가 그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희는 그냥 그런 비영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운영하지만 채널이 구독자가 늘건 말건 저한테는 전혀 금전적인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쇼누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애들이 잘 먹어요. 잘 먹어서 돈이 나갈 뿐이죠. 그래서 저는 쇼누리를 통해서 얻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어쩔 수 없죠.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냥 제 바람은
그냥 그 본질을 좀 이해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것들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사람이 나대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해 주시는데 이렇게 은근히 저를 까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찌됐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뭐 없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본인의 자유죠. 뭐 자유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이 청소년 중심으로 인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같이 공유하고자 같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누군가에게 뭐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미워할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는 경험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anyway 어쨌건 그런 얘기가 몇 개 들려서 저도 이제 살짝 그 감정이 왜 그러지라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한테도 그런 거 혹시라도 뭐 어디서 그런 글들을 보거나 할 때 그냥 그렇게 개의치 말아라.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사람 뭐 다 똑같지 않은데 MBTI처럼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도 그런 게 있어요. 저랑 성향이 약간 비슷한 친구들은 잘 남는데 저랑 성향이 약간 좀 틀어진 친구들은 저의 이런 성격을 이제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anyway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7분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마음 급하신 분들은 요 얘기 해야 되겠다. 7분 되네요.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무대음향 시험에 대한 총 평가는 3급에 대해서 평가요. 이거는 음향을 좀 하셨던 분들, 한마디로 음향 렌탈이나 음향 밴드 이런 거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제 교회 쪽에서 예배팀 이런 쪽에서 음향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뭐랄까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경험이 있다라면 굉장히 쉬웠을 부분인데 이게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본인이 경험을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세미나 때도 이야기하고 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저희 쇼누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아서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음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래요. 청음 열심히 하고 다 좋죠.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 풀고 뭐 다 좋은데 음향을 하는 곳으로 본인을 던지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시험 출제하신 분들에 대한 출제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몇 번 나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제 경험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향 자격증을 가졌는데 실제 실무에서 그거를 활용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웃긴 얘기지만 같이 일하는 어떤 친구는 음향 자격증을 딴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밴드 마이킹을 아직도 못해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저도 답답하죠. 음향 상급을 갖고 있으면서 밴드 마이킹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험 문제도 이 어느 정도 실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음향 상급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밴드 마이킹 해가지고 밴드 오퍼레이팅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3급 정도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라고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3급 정도면 사실은 이 문제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관련된 건 제가 정리한 거는 어찌됐건 유튜브 밑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올려놓을 텐데 혹시라도 거기서 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인 완성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도와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응시자는 총 48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50번씩 나누어서 이제 시험을 들어갔고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만약에 20명 이하면 무대로 왔다 갔다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50명씩 나눠서 들어갔다, 그건 무조건 좌석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옆에 바구니가 있어서 거기에 시험지가 있는데, 시험지는 A, B 두 타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대, 도면, 제가 대충 그리긴 했는데, 무대 도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무대 도면을 통해 가지고 현재 무대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채널 시트 같은 거죠. 이제 채널 시트가 있어가지고 뭐 인아웃 패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채널 시트가 있어서 현재 마이크 몇 번에 꽂혀 있는지, 아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게 한 장 있고, 음향 장비 매뉴얼이 이제 그 10여 장, 악기별, 마이크별로 해가지고 마이크 뭐 DI 어떤 이 장비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이제 그 묶음으로 하는 묶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이 도면과 그 채널 시트 설명서를 보고 기술하는 거고요. 6번부터 10번은 청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자, 사실 이제 정답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위상 반전이 필요한 채널은, 이거는 뭐 드럼이죠. 드럼에 이제 SM57, 그 스네어에 SM57 보통 이것도 이제 경험이에요. 이제 경험이 왜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 간단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스네어에 마이크 하나만 딱 놓는데, 이제 소리를 좀 더 그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자주 댑니다. 요랬을 때, 자, 소리가 한번 어쨌건 마이크는 위아래로 해가지고 위 두 개의 마이크 SM57을 쓰고 있는데, SM57 보통 자주 쓰죠, 스네어에. 여기서 소리가 나왔을 때 이 소리의 파장이 위에 있는 마이크랑 밑에 있는 마이크랑 그 180도 정 위상이 위상 반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 소리 반전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위상 반전을 해야 돼요. 그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위건 아래건 하나만 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듣긴 들었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바텀에 있는 그 마이크를 위상 반전하는 게 맞습니다. 위상 반전된 상태에서 둘 다 해버리면 또 웃겨져요. 둘 다 해버리면 어쨌건 또 180도 바뀌기 때문에 어쨌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밑에 거를 위상 반전을 하죠. 예. 현재 채널 시트 상으로 봤을 때는, 예,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받은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는, 예, 9번이죠. 예. 9번 채널이 위상 반전대에서 위상 반전이 필요한 채널이 이제 9번인 거죠. 예. 스네어 쪽이고요. 예. 요게 이제 아마 그 1번 정답일 것 같긴 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게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저도 그 여러 가지 조각들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어찌됐건 주어진 정보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가 필요한 그 채널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어디 보자.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죠. 요 베타 87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도 이제 베타 87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물론 이제 제품 스펙이 옆에 책자로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한번 시험 볼 때 그 매뉴얼이 제공된 적이 있어요. 오픈북처럼.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긴장하게 되면 그 매뉴얼 일일이 볼 시간이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이 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베타 87을 써본 사람이냐 안 써본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베타 87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지금 없지만, 예, 베타 87은 팬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아니구나,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갑자기 그 목사님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 마이크구나. 사회자 마이크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번 주에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화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새로 샀대요. 왜 마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베타 87이 좋다고 누가 얘기해줘서 샀대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팬텀 파워 누르시라고, 그러면 작동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베타 87을 써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 87 그 팬텀 파워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디냐? 예. BS133 예, 이거는 이제 그 자주 많이 쓰는 거죠. 요즘 라디알이랑 많이 쓰는 그 DI 박스 중에 한 개인데 요것도 팬텀 파워 들어갑니다. 팬텀 파워 들어가고요. 건전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팬텀 파워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예. 어쿠스틱이랑 베이스 같은 경우에 들어가죠. AR133 들어가고 하이햇 C451 요거 비슷한 게 요럴 거예요. 이거 지금 제나이저 거긴 한데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컨덴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414 예. 명기죠. 예. C414 들어가고요. DPA 4099 이건 사실 저도 안 써봤어요. DPA가 예, 좋은 마이크긴 합니다. 예, 안 써봤지만 이것도 예, 재원상 팬텀 파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가 들어가는 게 예, 총 11개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예, 팬텀 파워는 총 11개 정도 들어가고 3번 지향성 확인이 필요한 채널은 아니면 마이크는 그 지향성 확인 예, 사실 마이크에서 이거는 뭐 이게 뭐 지향성이 선택하냐 마냐 이걸 떠나가지고 지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가 C414밖에 없어요. C414는 이거는 그 음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누구나 알아야 될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 음향 공부하면서 개인 이런 거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 초보 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외로 이제 음향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개인, 뭐 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 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필기 스터디 할 때도 그거 이야기한 적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음향 장비 리스트를 쭉 적어보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마이크 모델명, 회사명, 알고 있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적는 거 공부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들을 왜 이야기하냐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버스 이런 거 외우는 걸 떠나서 실제로 음향을 하게 되면 C414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C414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뭐 단순하게 양지향성 이거에 있다라는 걸 떠나서 써봐야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음향 잡지, 뭐 PA나 아니면은 AV 믹스나 이런 것처럼 음향 잡지를 사실 저는 구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향 잡지를 계속 구독하다 보면은 거기 나오는 제품들이 사실은 한 3, 4년 뒤부터는 그 많이 퍼질 장비들을 그 뭐 광고로도 그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향을 하신다면 음향 관련된 잡지는 읽으셔야죠. 본인이 뮤지컬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관련된 잡지나 관련된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덕후처럼 덕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음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음향을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다 보면 관련된 잡지, 관련된 스펙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팀에서 약간 좀 어떤 약간 그 특이한 친구는 쉬는 시간에 막 맨날 그 스펙 있잖아요. 책 잡으면 카탈로그 뭐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 돼야지 사실 덕질한다는 거죠. 이 제품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친구는 막 이거의 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주파수 응답 특성 이런 것까지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 장비나 그 유명한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게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 예, 이거는 뭐 알바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 보시게 되면 지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카오디오부터 슈퍼 카오디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 양지향성까지 예, 이렇게 그 바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향성을 왜냐면 잘못해서 양지향성 한 다음에 그 오버헤드 마이킹을 하게 되면 뒤쪽에서 소리가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향성을 확인해야 될 마이크는 C414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마이크 스탠드는 총 몇 개가 필요한가? 요거는 약간 그 논란이 약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스탠드는 8개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 보시게 되면 이거 약간 PG 시리즈긴 한데 5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여기 이제 자바라가 들어가요. 자바라도 어쨌건 스탠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이제 스탠드가 들어가는 게 맞고 DPA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만약에 거기다가 스탠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스탠드라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DPA가 찝찝했다 그러면 클립이라고 썼어야죠. 드럼 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거게 클립처럼 해가지고 드럼에 이제 그 드럼 탐에 연결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약간 클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약간 넓은 의미에서 스탠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스탠드에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정답을 쓴다 그러면 스탠드 8개에 클립 3개 정도? 요렇게 쓰면은 약간 좀 누가 봐도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예. 클립을 스탠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어찌됐건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정보로는 스탠드 8개? 만약에 거기에 덧붙인다면 클립 3개? 뭐 이런 정도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예. 요거는 사실 보면은 6개는 확실한데, 이 사이드 필에 대해서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이드 필 같은 경우가 밴드에서는 무조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밴드 하는 팀들은 그 렌탈 팀 같은 경우 보더라도 두세 팀 중에 한 팀 이상은 무조건 사이드 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옆에서 이제 전체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거죠. 그, 예, 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자기는 뭐 객석을 향해 쐈다. 뭐 그건 뭐 본인의 결정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는 그 어떤 특정한 엔지니어가 그렇게 그냥 사이드 필을 가지고 이제 객석을 향해 쏜 거고, 기본적으로 사이드 필 같은 경우는 사이드잖아. 옆에서 들어오는 거. 사이드 필이 무대에서 객석으로 쐈다는 거면은 사이드 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이드 필이라고 그러면 뭐 객석 사이드에서 쏴야지 그게 사이드 필이죠. 사이드 필, 무대에 있는 사이드 필은 그 모니터용으로 전체 소리를 이제 어찌됐건 모니터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사이드 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도 총 8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는 만약에 음향을 좀 하셨으면 사실은 다 맞았으면 사실 청음에서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경우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음향이 제일 많아요. 480명, 470 몇 명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480명에 가깝다 보니까 그 각자 올라가 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메인 스피커를 모니터라고 가정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소리를 낸 다음에 여기서 그 리더 모니터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는, 요거 정답 같은 경우는 제가 소리를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뭐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건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7번 같은 경우 전기 기타 모니터에서 제외된 소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리에서 제외된 거, 안 들린 소리죠. 8번 같은 경우는 그 신디사이저 모니터에서 발생한 노이즈의 원인은 어떤 악기입니까? 9번, 10번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니터에서 발생된 피드백 주파수, 10번 같은 경우는 드럼 모니터에서 발생된 피드백 주파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문제가 나왔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그 청음 훈련이랑 그 DAW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봤을 때 모니터 환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듣고 소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쇼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세미나 때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연습할 때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니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원하는 소리를 이제 보내는 것도 하지만 여기에 소리가 뭐가 들어가는지 체크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시했던 실기 연습의 가장 하이엔드급은 각자 멀티트랙을 가지고 모니터별로 각자 문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기에는 시간적인 것들이 약간 부족해서 많이 못하긴 했지만, 모니터별로 소리를 만들어서 모니터별로 문제를 내고, 동시에 소리가 나왔을 때 그 동시에 소리를 캐치하는 거,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걸 왜 하느냐면은 실제 밴드 환경은 그렇기 때문이죠. 실제 밴드 환경 같은 경우는 보컬 모니터에서도 한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소리가 나가고 드럼도 그렇고 일렉도 그렇고 다 여러 소리가 나가는 거에서 그렇게 약간 복잡스러운 상황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엔지니어의 약간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단계 훈련이죠. 그런 정도까지 가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청음이 나오겠죠. 청음이 이제 맨날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작년에 그 나왔던 게 올해 또 안 나온 뭐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이면은 또 그 뭐냐 핑크 노이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핑크 노이즈 나오고 또 중간 대역 그 뭐지 외국 나올 수도 있고 악기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기출 문제를 저도 보다 보니까 한 10년쯤 걸쳐 가지고 한 3년 안에 어찌됐건 반복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청음 훈련 핑크 노이즈로 연습하는 거 있고 일단 가장 먼저 주파수 사인파 주파수로 소리를 듣고 어느 대역 주파수인지 찾는 거 핑크 노이즈를 통해 가지고 부스트 그런 다음에 컷 그리고 악기나 어떤 음원에 왜곡되는 거 부스트 컷 그런 다음에 음원에서 컴프 리버브 이런 것들 적용되는 이펙터들 요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은 밴드 모니터 환경에서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리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밴드 같은 것들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어찌됐건 약간 풀리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 있는 경험, 그 기회나 이런 것들도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최대한 그 경험을 많이 쌓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 음향 상급의 기준은 밴드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실력까지는 본인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난 청음만 내년 실기 준비를 위해서 청음만 연습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밴드 오퍼레이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본인을 어떻게 끌어올리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 세미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드럼 세트를 딱 해놓고 드럼 마이킹 해가지고 소리 잡는 거 요런 건 아니면 멀티 소스 들은 다음에 그 멀티 소스로 직접 믹싱을 해가지고 소리 잡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사실 하반기 할 계획이에요.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시험 때문에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약간 5, 6월달, 7월달까지는 이제 시험 때문에 약간 좀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험 보시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가을 때 할 거는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제 DSP 활용해가지고 바이앰핑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지금 했던 것처럼 멀티트랙을 통해가지고 믹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감안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3급 문제는 이렇게 끝났다고 보고요. 2급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급 문제는 어저께 진행이 됐었죠? 네, 어저께 진행이 됐고 2급 문제, 1급 문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2급 문제는 응시생이 2급 문제는 28분 정도쯤으로 보셔야 되겠네. 2급 문제는 응시자가 약 40명이었다고 합니다. 2급만 되더라도 10분의 1로 쭉 줄어들죠. 그러니까 2급부터는 또 이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보를 얻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보가 상급만치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6명씩 나누어서 시험을 봤다라고 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M32가 있고 M32에 DAW를 연결해가지고 그 믹싱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믹싱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음향 2급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DAW가 이번에는 2급 시험에 약간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4채널의 멀티트랙을 그이 이제 DAW를 통해 가지고 M32로 연결이 됐고요. 헤드폰을 낀 다음에 믹싱하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 상급처럼 2급부터는 상급처럼 1번, 2번, 3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과제를 준 다음에 이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평가인 거죠. 그래서 살짝 한두 개 실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하게 되면 이 정도면 합격 뭐 이런 약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채널 같은 경우는 뭐 킥, 스네어, 하이햇, 오버헤드, 탐, 베이스, 뭐 일렉 기타, 콩가, 오르간, 그다음에 이제 보컬 이렇게 여러 가지 한 24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효과들 얘기를 해요. 역상하는 거, 위상 반전, 그 로우 패스, 하이 패스 필터, 컴프, 게이트, EQ, 리버브, 딜레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효과들 준 다음에 자 이거죠. 이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믹싱을 하는데 믹싱을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발생된 문제를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그죠. 정리할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믹싱을 하는데
어디에 어떤 효과를 썼는지 적으시오. 그러니까 나는 하다가 여기에다 로우컷을 했어. 여기 약간 세기 때문에 여기 컴프를 했어. 보컬에다 리버브를 걸었어. 이런 것처럼 본인이 적용했던 이펙터나 어떤 그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술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하는 와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에 주파수가 약간 좀 튀어가지고 그걸 EQ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어떤 그 음원에서 특정 음원에서 약간 피드백이 도는 음원이 있어가지고 그 음원에 EQ를 걸어서 몇 주파수 대역대를 깎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술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기술한 거랑 그 맨 마지막 믹싱한 거 요것들을 제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총괄적인 평가를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시험 문제가 그 뭐냐 시험을 보시는 분이 40명이니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당락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원 믹싱하고 어떻게 믹싱했는지 기술하고 문제점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요게 2급 문제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맨 마지막 이제 1급 문제. 1급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1급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디자인하는 문제입니다. 도면이 있고요. 도면이 있고 그 과제를 주는 노트북이 있었다고 해요.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그 아르코에 있는 블랙박스 모양의 그 극장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이제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이제 스피커 뭐 EQ 뭐 믹스 콘솔 그러니까 콘솔까지 있었나 모르겠는데 콘솔 이런 거 해가지고 음향 장비를 싹 나열해 준 다음에 요게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배치를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겪어봤는데 EQ, DSP 그러니까 그 요즘 보통 DSP 크로스오버래. DSP에 아니면 스피커 매니저먼트에 뭐 크로스오버나 아니면 EQ나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약간 분해해 가지고 하나씩 둔 다음에 소리의 흐름도를 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진 않아요. 1급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1급 보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도 건너 들어가지고 명확하게까지는 아닌데 대충 대략적으로는 EQ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스피커는 어느 각도로 할 거냐. 그러니까 도면이 딱 있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1시간 동안 봤어요. 1시간 동안 어떻게 봤냐면 도면이 딱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 모양에서 스피커 각도를 어떻게 듣 거냐. 무대가 있는데 그 객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포인트 방식이었어. 포인트 방식으로 소리를 어떻게 들을 건지 스피커 각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믹서에서 소리가 나가서 LR이 나온 다음에 DSP를 거치는데 DSP 거친 다음에 EQ를 먼저 걸 건지 크로스오버를 먼저 걸 건지 크로스오버 거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딜레이나 이런 것들 딜레이 할 게 있으면 그리고 컴프를 걸 건지 아닐 건지 그런 다음에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이앰프가 나간 다음 여기 나왔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바이앰프는 1급으로 간다. 바이앰프는 1급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스피커 배열을 그러니까 그 DSP 배열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순서대로 할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그 블랙박스형 극장에서 나는 스피커랑 이런 거 배치를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1시간 동안 도면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 3급 같은 경우는 그 밴드 오퍼레이트 이 친구가 3급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음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걸 묻는다면 2급 정도 되면 이 친구는 밴드 오퍼레이팅을 할 수가 있는지라고 보고 1급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스피커 세팅 설치가 가능한지 스피커 세팅에 대한 디자인이 가능한지 총괄적으로 공연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있지만 여기서 새로 장비를 바꿀 일이 있을 때 장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는지 요것들을 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면을 통해 가지고 블록 다이어그램과 스피커 배치, 위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적는 게 1급 실기였다고 하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광통신으로 인해서 단테가 있어가지고 단테로 패치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까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쵸? 이제 시험도 요게 이제 작년도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급 문제는 약간 그
뭐랄까 디자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 같긴 합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실기시험은 개인적인 관점으로 음향 자격증 그 시험 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쉬웠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밴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게 답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실력은 돼야지 사실은 음향 감독이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급을 합격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이제 떨어지신다라고 한다면 그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되는 약간 계기로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믹싱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2급 정도 되면 사실 그 정도 실력은 되셔야 되겠죠?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그 다시 한번 마무리 드리지만 저희 쇼누리는 추후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정보, 최대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무대예술 전문인 그 책 자체가 개정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개정되거나 그러면 사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약간 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그냥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거, 이건 쇼누리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음향이 필요한 곳에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 사명이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저도 음향을 배울 때 많이 어려웠는데 사실은 대가 없이 저희 스승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음향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떠한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되진 않고요. 예. 최대한 그냥 제가 음향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향을 하고 싶어하는 처음에 하고 싶어하는 분들께 약간 초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저희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살짝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약간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전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틀렸어.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라고 한다면 예, 그런 것들은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됐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어찌됐건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